예, 반갑습니다. 예, 이 반야심경을 우리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고, 현장 스님의 사병제자라고 해서 그 규기 스님이라고, 규기 스님을, 자은사 규기 스님을 그 현장 스님의 사병제자라고 합니다. 사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병을 기울여서 키운 제자라는 거거든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장사 예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기름 장사가 왜 기름을 그 큰 병에 넣고 다니다가 각 집마다 그 기름병 들고 나와서 얼마치 주세요 하면은 큰 병을 들어가지고 작은 병에 쭉 붓거든요. 깔때기도 없이. 근데 깔때기도 없이 쭉 붓는데 한 방울도 옆으로 안 떨어뜨리고 딱 그만큼씩 붓거든. 예전에 그렇게 이제 이쪽 큰 병에 있던 걸 작은 병으로 나눠서 부을 때 나눠 부으면서 오차 없이 한 방울도 이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그렇게 부어서 이제 이렇게 키운 제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젊은 현장 스님이다. 현장 스님의 붕어빵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규기 스님이, 그 붕어빵인 규기 스님이, 규기 대사가 반야바라 밀다 심경에 대해서 유찬을 썼어요. 유찬이라는 게 이제 주석서를 썼거든. 해석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해석서가 현장 스님의 반야심경을 보는 데는 가장 정통한 해석인 거는 맞는데, 이 규기 스님이 당나라 때 분이죠. 그래서 이 당나라 때 분이고 보니까 뭐가 이제 하냐면은 정통하긴 정통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설명이 너무 자세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이게 우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좀 쉽게 갈 수 없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간략하게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또 이것을 또 인용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 좋은 내용을 표현도 잘 해놓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반야, 그러니까 반야를 바라보는 데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반야에 세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삼종 반야라 그러니까 삼종이라는 게 각각 다른 거를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집안에 이제 이렇게 어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내 아들이야 이러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내 남편이야 이러고, 우리 아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같은 사람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고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금으로 이렇게 이제 소도 만들어 놓고 말도 만들어 놓고 고양이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다 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이거는 소고 이거는 말이고 이거는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그러죠? 그때는 바라본 초점이 뭐예요?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다 금이다.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이거는 소고 이것은 말이고 이것은 고양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러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우리의 언어는 같거나 다르지만 현상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실제의 현실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이 실상반야는 어떤 자리냐? 부처님의 직연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진여본성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여본성 자성의 자리와 자리에 있는 자리, 거기에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야의 능력을 이 선종의 육조대사는 그 반야의 능력을 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하기자성 본자 청정.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았겠습니까? 하기자성 본불동요.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죠. 하기자성 본자구조. 어떻게 자성이 모든 공덕과 복덕을 다 안고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자성이 만법을 생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 자성 자리의 반야. 그렇죠? 자성 반야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실상 반야의 자리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자리가 관조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식에서는 이게 자심입니다. 자기 마음의 자리에 마음 자리에 견분도 있고 상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증분도 있고. 그러면은 자, 견분, 상분, 자증분이 다 자기 마음을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안 벗어나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견분이 상분을 바라볼 때 자기의 마음의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겠죠. 자기 마음의 모습을 다 바라봐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내관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관찰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를 이 보는 자의 위치를 독립시키지 못하면은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흔들리면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보는 자도 막 흔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견이 상을 보고 있는데 요 자증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자증분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체를. 위성처럼. 위성에서 내려다보듯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보고 반응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 유체이탈한 듯한 시각이 하나가 이렇게 위성에서 내려다보듯이 이게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요 감각을 얻게 되면은
이 감각을 얻게 되면은 이제 객관성이 굉장히 이게 뭐죠? 굉장히 그 지혜가 이제 발달이 되는 자리죠.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 대상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훅 하고 과장되게 해석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도 과장되게 해석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제 과장되게 해석하느냐? 현실에서는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거사님들은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 자동차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좀 비싸고 이러는데 일단 한번 타보시죠. 그래서 경험이 대상과 밀착을 해버리면은 비싸다는 생각이 이게 경험이 대상과 밀착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게 내 경험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 자동차도 내 거라는 느낌이 가까이 되거든. 그리고 내 거는 조금 비싸도 돼요. 값이 조금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없어. 내 거는. 저기 보살님들은 옷 한번 입어보시죠. 입어보기 전에는 글쎄 이렇게 봤던 게 입고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거울도 몇 번 보고 나면은 이 옷값이 세다 생각했던 것들이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 그렇죠. 경험이 대상과 밀착을 할 때. 그렇게 이게 경험이 대상과 밀착을 하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 떨어졌을 때 붙었을 때 일으키는 경험의 차이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그 차이를 관찰해내는 이게 잘 깨어있는 감각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죠? 아,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인식이 변하겠구나. 저런 케이스에는 저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이게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와 유사하게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발을 담글 건지 그 흐름에 감겨 들어갈 건지 발을 뺄 건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또 자증분이 살아서 관찰을 잘해주면은.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관조반야가 작동이 되고, 그렇게 관조반야가 작동되는데, 이런 이 실상을 전제로 해서, 이 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요거를 누가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 이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거든. 깨달음을 이룬 분들은 작동이 돼서 그거를 늘 이 거울에 사물을 비추듯이 명료하게 알아차리신다고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알아먹으라고 뭐로 표현을 하냐면 문자로 표현하거든. 그렇죠? 자, 소리도 우리 소리로 표현하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문자로 전환이 가능한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표현한 내용에는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조하는 작용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해요. 우리는 그렇게 문자로 표현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고, 이 경전은 무엇을 기반으로 설해진 거예요? 반야. 그러면 이 반야는 무엇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고 등락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총명한 머리를 써가지고, 총명한 머리를 써서 막 수를 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고통의 양이 줄죠. 현실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막 내가 저 기발하게 머리를 쓰고 이러면 됐다. 이렇게 하고 썼는데 관계에다가 쓱 집어넣어 보니까 고통이 소멸되나요?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어떨 때는 고통이 더 커지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당신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 정작 물어봐도 그 본인도 질문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런지 설명이 불가능하고 하지만 자기가 지금 움직이는 궤도를 바꿀 힘도 없고 뭐 이런 속에서 살아요. 자, 이제 맥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은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이런 반야를 주 에너지로 해서 그 다음에 파라밀다. 그 반야 파라밀다. 앞전에 이제 마하라고 하는 이렇게 소리, 마하라는 이 마하바냐 파라밀다 할 때 이 마하의 의미가 크다. 이 큰데 얼마나 크냐. 상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한 상태로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많다. 뭐가 공덕이. 공덕이 많이 들어있다. 얼마나 상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공덕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수승하다. 빼어나다. 얼마나 상대 비교를 벗어난 정도로 수승하다. 해서 이 반야에 붙는, 반야 바라밀다에 붙는 마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크다, 많다, 수승하다. 이런 이제 세 갈래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가지니까 보통 이제 마하바냐 그러면 대지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대자를 쓰면은 많다, 수승하다 이런 개념들은 훅 날아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 그러면은 이 지혜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지혜 그러면 총명하고 저 사람 총명해. 총명하고도 통하죠. 또 영리하다. 이것도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총명한 사람, 어떤 영리한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고등락을 이루나 아니면 이 문제를 더 만들고 또 이렇게 고통을 더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야하고는 성격을 정반대로 가는데 지혜라는 말을 썼을 때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작용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이고등락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고통이 다가오는 현실에서. 자, 우리 불안 안 하고 싶죠? 왜냐면은, 자, 불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제가 화가 났잖아요? 그럼 제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화만 내면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안을 밑에 깔고 화가 나면은, 이 화가 증폭을 합니다. 불안을 밑에 깔고, 탐욕을 내잖아요? 그럼 이 탐욕이 끝간데 없어요. 탐욕을 부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계속 탐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계속 탐욕은 그 다음에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심. 이 불안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거만심으로 버텨보려고 하거든.
우리 이런 거는 쓰는 줄 알았는데, 자, 내가 이것을 분모로 삼고 있다는 거를, 분모를 삼고 있고, 이걸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또 이렇게 의식의 저편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증폭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증폭을 해. 그러면서 화를 내야 될 양보다 훨씬 많이 내고, 탐을 내야 될 양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고, 이게 양이 증폭하고 있어. 그러면은, 야, 좀 화 좀 내지 마. 탐 내지 마. 좀 겸손해라. 거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게 잘 안 다스려져.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어디 뭐 불안하신 일이라도 있어요?